자, 이제 이러한 문맥에서, 이제 KF-21이 어떤 포지셔닝이나 보자고요. 한국 무기, 한국 국방력, 한국의 전쟁 능력의 유전자가 와우 네트워크 전쟁 능력 지향이라고 한다면 이게 KF-21에 그대로 박힌 거예요. 그래서 KF-21이 엄청난 잠재력, 저는 이걸 evolutionary versatility, 진화형 변신 능력이라고 부르는데 그걸 가지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비전이 크니까 얘 비행기 하나 제대로 만들어서 4.5에서 5.5를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만들자. 그렇게 본 거고. 그래 형상은 스텔스가 돼야 되고 엔진을 쌍발을 쓰면 내부 공간이 널널하게 나오고 전기 파워가 많으니까 5.5, 5세대 갈 때 전기 많이 쓸 때 커버될 수 있고 이 5.5 세대의 특징은 전기를 많이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대 항전 장비 다 우리가 만들고 ASAR 레이더, IRST죠. 정확히 표현하면. 그러니까 적외선 탐지 추적. 그 다음에 IIR도 아마 들어갈 겁니다. IIR은 적외선으로 형상을 만들어내는 것. 적외선 사진 찍기죠. 말하자면. 그건 전자광학 사진 찍기랑은 다르죠. 전자광학, 그 다음에 전자전. 이게 4대 항전 장비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여기는 IR 화면 따로 전자광학 화면 따로 레이더 화면 따로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한 화면에서 쫙 나오면서 센서 통합해서 무엇을 먼저 처리하고 무엇을 나중에 처리해야 되고 무엇이 급하고 무엇이 안 급하고 이렇게 해서 딱 유저 인터페이스가 제대로 되게 만들어주는 센서 통합 퓨전. 그 다음에 곧바로 전자전과 멈티를 할 수 있게 복좌형. 그 다음에 이 엔진이 앞으로도 한 20%쯤 엔진 파워가 업될 수 있고 연료율이 한 10%쯤 업될 수 있다. 그럼 이게 드라이로 18,000파운드, 두 발이니까 36,000파운드, 애프터 바나로 27,000파운드, 두 발이니까 54,000파운드. 그 정도면 거의 6세대 가는데 파워 문제 없다. 왜냐면 몸집이 안 크니까. 이거 가면요. 지금 몸집에서 저 상태 가버리면요. 세계 최강 비행기 됩니다. 여러 가지 확장성이 많게끔 미리 했는데 그 확장성이라는 컨셉은 어디서 왔냐면은 결국 와우 네트워크 전쟁 능력이라는 자기가 알던 모르던 그 뼛속에 수십 년 동안 그 업계에 박혀있던 유전자가 작동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돈으로 따져서 F-35보다 조금 한 4,500만 불 비쌀 것 같아. 그런데 어떻게 그거 팔라 그러냐? 라고 SBS 김 기자란 자가 얘기를 하는 거야. 동양 그릇에 채워져 있는 현금만 세는 그런 버르장머리지. 온하고 고객으로서 야, 그 돈값 하냐? 근데 돈값의 기준이 뭐지? 그렇게 봐야죠. 그러면 이제 KF-21에 그냥 그냥 그 단품 가성비만 가지고도 괜찮다. 그 다음에 좋은 비행기다. 단품 가성비만 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거 3단계로 나눠서, 그러니까, KF-21 같은 걸 산다는 얘기는 미국의 한 다리 건넌 동맹이 된다는 뜻이고, 그거를 한 3단계로 나눠서, 노선 좀 고치세요.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 아저씨들 왜 그래? 그러니까 요번에 우리 드리는 건 좀 이렇게 좀, 제한 좀 걸어서 드릴 수밖에 없어. 세계 질서가 있고, 미국 형님 있잖아. 좀 평소에 좀 신뢰를 쌓고 살지 그랬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첫 단계가 노선 교정 촉구. 두 번째 단계가 이제 좀 그 화끈한 노선이 들어오면 거기에 이제 미사일도 좀 치명적 미사일도 좀 팔고. 세 번째 단계, 이거는 화끈한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동맹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동맹이고 미국의 한 다리 건너 동맹으로 확실해져 가. 오케이. 미국 보증이 옆에 딱 서 있어. 그러면 MTCR 규정 살살 피해가면서 살벌한 드론들 끼워서 팔고. 그러한 이제 그 글로벌 군사 지정학 게임의 도구가 되는 거죠. 그 두 번째. 세 번째가 근데 얘 자체를 보니까 우리의 한 수십 년 된 1953년부터 따지면 70년 된 와우 유전자가 박혀 있고 한 10년, 20년 된 네트워크 전쟁 유전자가 박혀 있다. 와우 네트워크 전쟁 유전자가 박혀 있다. 얘가. 그 세 번째예요. 이런 개념이 정리돼야 우리가 좀 이렇게 고지에 서서 사물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높은 데서 조망을 할 수 있죠. KF-21은 네트워크 전쟁 능력 진화를 이끄는 기관차입니다. 와우 네트워크 전쟁 능력은요, 저는 군사력이라고도 표현 안 해요. 전쟁 능력이에요. 와우 네트워크 전쟁 능력은 각 부분의 전력이 서로 맞물려서 진화해요. 레이더가 발전해서 미사일의 진화를 촉발하고 미사일이 발전해서 레이더 발전을 촉발하고 뭐 이런 식이에요. 전부 이렇게 맞물려서 가는 생태계예요. 진화하는 생태계라고. 그중에 제일 다이내믹한 요소가 그 진화를 이끌 거 아니야. 그 다이내믹한 요소로 꼽힐 수 있는 게 KF-21입니다. 우선 첫째, 위성 인프라. 통신위성, 우리 위성들 여러 개 띄우고 있죠. 통신위성은 올라가 있고요. 36,000km 정지궤도에. 우리 425 위성이라고 하는데 425 위성이 이제 곧 1, 2년 사이에 제대로 이제 불 붙죠. 이제 쏘아 올리기 시작하죠. 425가 저게 재밌는 이름이에요. 싸 위성, 그 다음에 전자광학 위성, 싸 25. 그래서 425입니다. 뭐, 날짜 425가 아니에요. 이거 이제 차례로 올라가기 시작할 거고, 내년에 저 425랑 연동하는, 425 올라가기 전에 425랑 연동하는 소형 싸 위성이 먼저 올라갈 거고요. 엊그저께인가 얼마 전에 그 상용 GPS를 오차 범위를 뭐 1m, 1.5m로 확 줄여주는 거, 일반인도. 그러면 군용 쪽은 또 코드가 따로 이중으로 숨길 수 있어요. 그 군용은 50cm 뭐 이렇게 줄일 수도 있다는 소리야. 나 잘 모르겠는데. KGPS 위성. 그거 엊그저께 하나 올라갔는데 2개 더 올라가면 끝이거든요, 그거. 자, 이렇게 우리가 위성 인프라가 있다고. 그럼 이 어떤 전투기가 이 위성을 제일 활발하게 쓰냐 이거야. KF-21이에요. 그래서 KF-21의 지향성 안테나, 컨포멀 지향성 안테나라고 나오는데 컨포멀 지향성 안테나의 핵심 부분이 위로 위성과 통신하는 안테나예요. 그러니까 컨포멀 지향성 안테나라고 쓰고 위성 통신 안테나라고 읽는 거지. 예, 그래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위성 인프라를 이게 인프라를 써줘야 인프라가 발달할 거 아니야. 누가 써주는데 누가 제일 열심히 써? 아, 그 열심히 쓰는 애 있어. 여기 우리 독서실에 우리 잘 되잖아. 어떤 애가 열심히 와서 드나드니까 물이 좋아져가지고 계속 버글버글 애들 많이 공부하러 와. 걔가 누구야? 걔 그 KF-21이라는 애야.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제일 잘 써줘야 그 생태계가 발전하니까. 네. 두 번째, 미사일 방어 MD의 기반 기술. MD 기반 기술이 뭐냐 이거야. 최첨단 레이더 및 미사일 기술이잖아. 그러면 MD라는 게 우리는 뭘로 구성되어 있어요? 한국형 해상 이지스와 한국형 육상 이지스. 그러니까 구축함에서 때려주는 거랑 육상에서 때려주는 거. 그게 KAMD예요. 근데 어느 쪽에서 때려도 4겹으로 되어 있지. 결국 다 되면 LSAM-2, LSAM-1, 천공3, 천공2 이렇게 4겹. 그래 놓고 그 다음에 그 아래에서 오는 로켓탄 이런 것들은 또 LAMD로 막는다 그렇고 그것과 별도로 예, 4패 콤보가 있죠. 사드 피triot 콤보. 그런데 이게 MD가 통합이 되니까 하나의 지능으로 다 엮여버리는 거지. 한미일이. 무시무시한 체제예요. 이건 이스라엘 지금 구축해 놓은 건 저리 가라야. 괌에 구축할 것도 저리 가라요. 괌에 그 미사일 방어기지 20곳 둔다는 거 아니야? 괌섬에. 그것도 저리 가라요. 이 정도면.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기술은 전부 레이더랑 미사일 기술인데 레이더 기술, 첨단의 레이더 기술, 첨단의 미사일 기술을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 데가 어디야? 제일 활발하게. 그 KF-21이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듈은 똑같다고. 핵심 기술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MD가 제대로 발전하면 KF-21의 레이더나 미사일을 개발하기는 숟가락 하나 더 놓는 거가 되고 거꾸로 KF-21의 레이더나 미사일이 발달하면 MD 쪽의 레이더나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도 숟가락 하나 더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죠. KF-21이 이제 공중발사 중거리 타격 능력, 그러니까 뭐 1000km가 날아가는 이제 그 제즘 같은 거, 대함 제즘, 혹은 이제 뭐 여기서 뭐 한 500km 날아가는 초음속 대함 미사일, 예, 그 다음에 여기서 때리는 레이더 사냥 작전, 약간 Suppression of Enemy Air Defense, 시드 작전에서 사용되는
이제 레이더 사냥 미사일, 미군 함에 해당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사용되는 전자전 시스템. 특히 뭐 이 중에서 예를 들어서 주파수, 상대방 주파수 복제해서 주파수 그대로 흉내 내갖고 상대방 그냥 고출력으로 때려버려갖고 상대방 아주 기겁하게 만드는 거, 마비시켜버리는 거. 이게 다 KF-21에서 돌아가는데 이런 무기들이 워낙 전략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탄도미사일이나 지상, 수상,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중거리 타격 능력과 같은 또 다른 전략 타격 능력과 합을 맞춰가지고 이 전략 타격 능력을 입체화 시켜주잖아. 이게 입체화가 됐을 때랑 공중에서는 제대로 그런 게 안 돌아갈 때랑은 얘기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멈트. 어떤 전투기가 이런 한국형 합동 전투 드론 이거 이끌고 가서 누가 싸우냐. KF-21이 가서 하겠네. 그런 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 통신 감시 정찰 드론 이런 거, 무하브 같은 거 어떤 애가 뛰어가면서 걔랑 가장 열심히 하겠냐. 어떤 애가 아까 조금 전에 나온 그 발키리 같은 소모성 전투 드론이랑 가장 열심히 저거 할 수 있냐. 다 KF-21이에요. 그러면 앞으로의 공군은 멈트를 하는 공군과 멈트를 못하는 공군이 있는데 미국이 멈트 능력이 있다 그래서 한국에 주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저게 워낙 치명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럼 한국 공군에서 멈트 능력을 어떻게 확보해 가냐. 멈트 능력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총대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걸 KF-21이 하는 거예요. 미국이 한국한테 토마호크도 제대로 안 주고 너무 민감한 지역이라서 미국이 뭐 악의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걔들 나름대로 세상에 글로벌 그 무기 수급 질서를 꾸리는 어떤 기준이 있으니까 그걸 뭐 어떻게 원망하겠어요. 지들 기준이 그런 건데. 힘 있는 애들이 그렇게 기준 정한 건데. 네, 미국 나름대로 그렇게 가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그런 걸 안 줬는데 우리한테 예를 들어서 아주 살벌한 그 CCA 드론을 주겠어요? 그러니까 합동 전투 드론을 무인 편대기 같은 드론 안 줍니다. 제가 보기엔. 그럼 우리 전투기를 가지고 그걸 이끄는 전투기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미국은 그걸 F-35가 이끌고 NGAD가 이끌도록 지금 미 공군은 작전을 짜고 있거든요. 1000대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F-35 300대가 600대 이끌고 NGAD 200대가 400대 이끈다고. 그러면 F-35랑 NGAD 차세대 6세대 전투기가 이끌도록 만든 최첨단 멈트 합동 전투 드론을 한국에 주겠냐고. 안 줘요. 그럼 한국 공군은 중국 애들은 그걸 억지로라도 30-40%라도 흉내내서 만들고 있는데 한국 공군은 영원히 못 만들어. 골 때리는 거죠. 그걸 KF-21이 해결을 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링크 K죠. 링크 K 완성형이 이제 공군까지 다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걸 또 언론에 보니까 또 이게 비판을 한다고. 링크 K, 그 단말이요. 그거 단말이 한쪽으로는 링크 16 미군 걸 쓰고 한쪽으로는 링크 K를 해야 되는데 링크 K밖에 못해요. 그래갖고 링크 K로 여기 연동 서버로 와서 거기서 변환돼서 링크 16으로 간대요. 세상에 이렇게 엉터리로 만들 수 있습니까? 정말 웃기는 짓이죠. 하나의 단말 안에 링크 K랑 링크 16을 어떻게 같이 넣어요? 미국이 허락할까? 안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같이 넣으면 미국 입장에서는 관리해야 될 포인트가 수십만 개가 돼버려. 수만 개가. 관리 안 돼요. 너희 링크 K 따로 돌아가. 그런데 서버 단에서 링크 16 쓰는 거랑 연동하자. 그것까지만 해줘도 우린 감지덕지라고. 저래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런 그 기본을 모르면서 언론이라는 것들이 그냥 씹어 돌리는 거 보면 이런 통신 단말이라고. 이거는 뭐 장갑차에도 들어가고 탱크에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 근데 이 통신 단말이 직접 링크를 두 군데를 물어. 일단 전력이 2배가 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무지하게 노출될 소지가 커요. 그렇게 되면.
미국 입장에선 자기들 링크 16, 해군에서 쓰면 링크 22 이런 것들의 운영 방식이 이 마지막 최종 단말 하나하나까지 다 구현돼야 되니까 관리 포인트가 엄청 복잡해지죠. 거기다 이걸 또 우리가 만들겠다는 거 아니야, 한국이. 이 단말을. 그러니까 자기 걸 다 내줘야지.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요새 이제 워낙 컴퓨터나 통신이 빠르니까 링크 16은 링크 16으로 가고 링크 K는 링크 K로 가는데 제가 보기에 아마 KF21만큼은 워낙 숫자가 자꾸 민감해서 이걸 그냥 그 듀얼 프로토콜을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어요. 어쨌거나 그게 어느 경우가 됐던 간에 KF21은 이거는 좀 살벌한 애다. 예, 좀 살벌한 애다. 많이 살벌하다. 예. 그런 면에서 링크 K를 아무튼 완성시켜줘요. 공군까지 쓰게 만드니까. 그게 뭐 듀얼 프로토콜을 쓰던 아니면은 연동 서버 경유 방식이 됐던 간에 예, 여기서 이제 듀얼 쓴다고 제가 함부로 예단을 해놨는데 뭐 예단은 아니고 그냥 폼 한번 잡아본 거예요. 예, 용서하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아까 말한 멈트는 누가 이끌고 다니냐는 거지. 예, 그래서 예, 이런 훌륭한 일들을 하죠. 그러니까 KF21이 바로 이 와우, 즉 함께 또 따로 네트워크 전쟁 능력의 진화를 이끄는 기관차입니다. 이게 그런 역할을 해줘요. 예, 그렇습니다. 정말. 자, 8개의 요약 포인트가 나옵니다. 예, 우선 첫째 하나, KF21의 가격. 이게 유닛 코스트 6,000, 제가 잘못 썼으면 6,700만 달러는 비싸지 않다. 네, 잘못 쓴 겁니다. 제가 6,740만 달러 이거 비싼 거 아니다. 특히 프로그램 코스트와 운영비를 고려하면 가성비는 더 높아진다. 게다가 이렇게 숫자만 가지고 따지지 마라. 싸야 한다라는 징징대는 거지 근성은 버려라. 돈값 하냐? 그러면 돈값의 기준이 뭐냐? 그렇게 나오니까 돈값 하냐? 그 돈값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고객 근성을 좀 가져라. 김 기자한테 거지 그만하시고 고객님 되십시오. 라고 인생 충고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입장. 전시작전권은 미국이 가져가라. 중국 민주화될 때까지. 그건 뭐 세계대전이 항상 옆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이 그거는 이끌고 가는 게 좋다. 단지 우리는 억울한 일 당했을 때 국지 충돌 각오하고 함께 또 따로로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 그 국지 충돌이 세계대전으로 안 번지도록 하는 건 아저씨가 알아서 할 아저씨 비즈니스고 우리는 국지 충돌 하겠다. 필요하면. 그게 와우돼요. 그게 함께 또 따로예요. 미국 동의 없이 미국 반대에도 독립작전 수행 능력. 그 다음에 세 번째, 21세기 전쟁 양상은 그런데 다영역 초융합, 초연결, 초지능으로 바뀌는 중이다. 네트워크로 바뀌는 중이다. 그래서 이제 와우 네트워크라는 유전자로 진화했다. 변이했다. 그런데 와우 네트워크 전쟁 능력을 위한 세계의 내부 조건을 갖춘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다. 그 절실함, 그 국가의지, 그 뒷심. 여섯 번째, 뿐만 아니라 와우 네트워크를 실제로 하려면 우리가 함께 또 따로만 가지고 해서는 와우가 아니죠. 함께가 여전히 살아있어야지. 즉 미국이 오케이를 해줘야 된다. 미국이 허용, 양해, 협조해줘야 된다. 찬성해줘야 된다. 그걸 미국이 해준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거기다 그 한국이 최근엔 또 핵동맹까지 됐죠. 일곱 번째, 와우 네트워크 전쟁 능력은 모든 요소가 서로 맞물려서 진화하는 생태계다. 레이더가 미사일을 발전시키고 미사일이 레이더를 발전시키고 레이더와 미사일의 발전이 함정을 발전시키고 MD를 발전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서로 맞물린다. 보셨잖아요. 무하브가 뜨니까 장거리 중탄응 아음속 순항미사일, 대함 순항미사일을 개발해야 된다. 아니 무하브하고 장거리 중탄응 순항미사일은 전혀 다른 물건인데 얘가 유도가 필요하거든. 유도가. 상대방 배가 한 2시간 동안 날아가는 동안 한 100km 움직일 수 있으니까 얘가 유도가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다 맞물려 있어요. 여기서는. 진화해요. 그러면서. 그런데 KF-21은
이제 방금 살펴봤듯이 와우 네트워크 전쟁 능력을 진화시키는 기관차다. 이 8가지 포인트로 요약이 되겠고요. 뭐 여기서 끝내도 되는데 제가 또 중국에 대해서 또 한마디 또 센 소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센 소리를 정리했습니다. 중국한테 들으라고. 너희는 우리 운명의 걸림돌이고 우리는 너희 뱃속에 퍼진 암덩어리다. 중국은 한국인의 운명, 북한 자유화를 가로막으면 가로막는 그런 존재인데 그럴수록 한국은 중국에 대해서 뭐가 되냐. 첫째, 군사적 측면에서 치명적 공멸 독침이죠. 살벌한 견제를 하죠. 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문화, 국제관계 모두에 걸쳐서 중국 체제를 목조르는 암덩어리입니다. 경제에 있어서는 미국의 미래 먹거리 동맹이고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대중기술 차단의 동맹이고 그 다음에 중국을 벗어난 탈중국 제조업 신흥국가를 개발을 촉진하는 그러한 국가고 사회문화에서는 중국인에게 어떤 새로운 그러니까 중국 특색 사회주의가 아닌 서방지향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얼마나 좋은지 그 참조 모델을 제시하고 비교 대상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중국인의 반체제 심리를 자극하죠. 국제관계에 있어서는 중국이 글로벌을 싸돌아다니면서 뭐 1대1로 깔고 뭐 이상한 그 사기질을 치고 있는데 이 한국이 경제와 무기를 앞세워서 그 계속해서 중국이 그 사기질 쳐놓은 데 가서 다 판 깨고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중국도 미치고 환장할 겁니다. 예. 다 이런 게임이 특히 이제 군사 쪽으로 가게 되면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와우 네트워크 전쟁 능력인데 와우 네트워크 전쟁 능력의 그 생태계의 진화를 이끌고 나가는 기관차가 KF-21이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